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글일 수 있죠. 삼선기라고 하는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긴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하기 이전에 앞에 한 단락을 읽은 다음에 전체 내용을 스케치하고 그다음 본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그 한 낭자가 하는 말까지만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두 낭자가 좌우에 모시고 앉아서 다시 술을 권하는데, 자, 인물 나왔죠? 두 낭자라고 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 낭자들의 이름이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중간 생략되는 부분에 중간에 줄거리 얘기하는 부분에 거기서 이름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미리 이름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홍도화하고 유지연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두 명의 신부는 원래는 기생입니다. 다시 보죠. 두 낭자가 좌우에 모시고 앉아서 다시 술을 권하는데 벽도 낭자가 말하기를, 벽도 낭자는 두 여자 중에서 유지연을 가리키는 건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 벽도 낭자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누군가한테 묻습니다. 오늘 즐거움이 평양 객점에서 홍유 두 문생을 데리고 경악을 강론하던 것과 어떠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답변하는 사람이 이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춘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단락을 읽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그 이춘풍이라는 사람은 홍유 두 문생을 데리고 평양 객점에서 학문을 논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말일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직은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더 읽으면 나올 거예요. 산 속에 있습니다. 산 속에 있으면서 두 여인과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두 여인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홍도화라고 하는 기생이고요. 또 하나는 유지연이라고 하는 기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이춘풍이라고 하는 선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연이 선비한테 묻는 거죠. 여기서 술 마시기 전에 평양 객점에서 두 문생이라고 하는 건 뭐 선비인데요. 이춘풍의 제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제자를 데리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 즐거움이 어떠하냐? 그러면 여기 오기 전의 상황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장소는 평양의 객점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홍유 두 문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홍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는 유봉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은 금방 아마 캐치했을 겁니다. 홍도화라는 이름하고 홍영학, 유지연이라는 이름하고 유봉학, 뭔가 좀 비스무리하죠, 그죠? 이 두 여자가 남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두 선비하고 이 춘풍이 여기서 뭘 한 거냐면 학문을 연구한 겁니다. 학문을 서로 가르치고 논 거란 말이야. 자, 이 두 개의 즐거움, 학문을 하는 즐거움하고 이 산속에서 술을 마시면서 풍류를 즐기는 즐거움이 어떠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상황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락을 읽기 전에 요 전 이야기도 어차피 하고 지나가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평양에 오기 전의 이야기도 한번 하죠. 평양에 오기 전의 상황은 한양에 있는 겁니다. 원래는 평안도 기생이었던 이 두 여자가 한양을 가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신들과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헌팅하기 위해 갑니다. 어떤 남자를 골라야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존경하고 모실 만한 그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한양에 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춘풍이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자, 한양에서 이춘풍의 캐릭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관념적인 도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이 더 어려워졌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는 절대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여자와 성적인 접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도 말도 안 돼. 선비는 항상 선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은 다른 선비들은 이 사람의 이런 태도를 비웃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사나? 살다가 보면 뭐 여자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비웃을 때 이춘풍은 절대 그런 비웃음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딱 봤던 두 여자 홍도화하고 유지연이 이 사람의 모습에 뿅 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왜 멋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두 명의 기생이 우리랑 평생 함께할 배필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한테 접근을 해서 꼬셔야 되는데요. 이춘풍이가 절대
여자, 더더군다나 기생 같은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원래 신분으로는 이춘풍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 하면 남자로 변장을 합니다. 여자애들이 남자 선비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선생님의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에서 이 사람한테 학문을 배우면서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이 되고 나니까 맨날 골방에 앉아가지고 학문만 연구하면 사람이 찐따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좋은 경치도 보고 학문을 연구해 보자라고 이춘풍을 설득을 해서 평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객점이 지금으로 치면 호텔 비슷한 거죠. 거기서 술도 마시고 좋은 경치도 보면서 거기서 학문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남자인 척만 해가지고는 자신의 원래 어떤 모습, 원래 목적이 달성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홍류 두 사람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어디로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이춘풍만 평양 객점에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두 여자가 계략을 세워서 이춘풍이 선계, 인간 세계가 아니라 선계에 온 것처럼 이춘풍을 꼬드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유지연하고 홍도화는 이춘풍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녀를 따라서 신선의 세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읽었던 장면인데, 그럼 계속 속여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자신들의 본래 신분을 밝혀야 될 텐데 그 첫 단초로 지금 나온 게 읽었던 첫 번째 유지연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지금 여기서 실컷 놀고 있는데 놀기만 한 거 아니겠죠, 그죠? 술만 먹은 거 아니고 아까 첫 장면에서 나는 절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산속에 들어와서 선계에 들어와서 선녀를 만나서 회절하게 됩니다. 자신의 절개를 꺾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깊이 있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물은 게 지금 우리랑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옛날에 학문만 했을 때 그때랑 즐거움이 어떠하냐라고 슬쩍 떠보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인 전체 흐름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다시 그러면 앞부분 읽었던 부분 다음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생이 기쁜 낯으로 답하여 말하기를 온자한 재미는 있거니와. 자, 평양에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평양에서 두 선비와 함께 학문을 연구할 때 뭔가 온자한 재미, 다시 말하면 점잖은 그런 맛은 있었어. 점잖은 맛은 있었지만 몹시 흥겨운 흥치야 어찌 이만하리요.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흥겹다라고 말하죠. 자,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두 문생의 온화 정대함이 저희 두 척과 어떠합니까? 사실은 같은 사람인데요. 지금 이춘풍은 같은 사람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두 문생, 두 선비의 그 모습하고 우리 두 선녀의 모습이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물으니까 또 답합니다.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둘이 차이가 없다. 자, 또 묻기를 낭군이 항상 허황한 일을 믿지 아니하시거니와 만일 홍류 두 문생이 그 선비가 일조에 하루 아침에 남화위녀하여 남자가 여자로 변하는 거죠. 남화위녀니까 남자가 여자로 변해서 평생을 모신다고 하면 낭군은 어찌하겠습니까? 이생이 추연히 말하기를, 자, 뭔가 슬픈 빛을 띠면서 말하기를 그런 이치가 없으나, 그렇죠, 그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럴 이치가 없으나 두 문생이 나의 지기지우다, 나의 아주 친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 지내기로 서로 약속을 하여 잠시 이별하였으나,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급한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딘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이별은 하였으나 만일 범절과 모양이 그러한 여자가 있다면, 그 두 선비와 같이 훌륭한 여자가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낭자가 속객을 대하여 조롱이 심하도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잠깐 정리합시다. 그 두 선비와 같은 여자가 있다면 난 당연히 오케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낭자가 속객을 대하여 조롱이 심하다. 속객은 속세에서 온 손님 이런 말이죠.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이춘풍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속세에서 온 사람이라고 불렀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낭자는 이춘풍 입장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 선계에 있는 선녀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낭자가, 선녀인 낭자들이 속세에서 온 나한테
이게 너무 조롱이 심하구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이 두 기생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이춘풍이라는 인물이 현재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대담하게 자신들의 원래 신분을 밝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이에 두 낭자가 비녀를 빼어 일시에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사죄하면서 말하기를 100년을 함께 사는 일이 지중하여, 중요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춘풍을 속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춘풍을 속인 이유가 100년 동안 함께 사는 일, 다시 말하면 좋은 배필을 고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천첩들이 대군자께 중재를 지었사오니 차생차세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찌다 속죄할 수 있겠으며 대군자의 하늘 같은 대덕을 세세생생에 어찌다 갚사옵니까? 1월 같으신 군자의 안강으로 어찌 몰라 보셨습니까? 자, 해와 달 같은 군자의 안강, 눈빛인데 아마 지혜 같은 것이겠죠? 자, 이런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남자로 변장한 그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의 정체를 모르십니까? 첩들을 어여삐 여기사 용서하심인가 합니다. 당초에 여화위남하여, 자 이제 과거 얘기를 해줍니다. 당초에 여화위남,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변장해서 몇 달 모실 때, 이게 한양에서의 이야기죠. 남자로 변장해서 학문을 배우러 왔다,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몇 달 모실 때와 평생을 배운다고 하시고 모시고 내려올 때, 요거는 평양 객점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평양 객점에 모시고 내려올 때는 혹시 분변치 못하실 듯하였고, 우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실 듯하였고, 다시 말하면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첩들의 재상도 오히려 용서하심을 바라더니와 허황된 흉계로, 자 잠깐 스톱하고 갈게요. 서울에서 남자로 변해서 혹은 평양에서 남자인 척하면서 속인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부분. 허황한 흉계로, 요거는 선녀인 척한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황된 흉계로 선녀를 가탁하여, 자 선녀라고 위장하여서 정대하 오신 군자를 산 위로 유인하여 연분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재상이 10,000번 죽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나 하양의 천첩들이, 시골의 천한 기생들이 대군자의 건고지택 이춘풍의 큰 덕을 받자오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삼가 바라건대 대군자 서방님께서는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후에 첩들의 사생 영욕이 죽고 사는 것이 서방님께 달렸사오니 강과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바라나이다. 자,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남자로 변해서 너를 꼬드겼다. 이유는 평생을 함께할 중요한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재상을 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춘풍의 답변 보겠습니다. 자, 하거늘 이생이 청파에 듣기를 마치고 정신이 어지러워 꿈인지 생신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선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두 선녀가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선비가 변한 거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사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말하기를 말씀이 하도 맹랑하여 믿지 못하겠으니 자세히 한번 얘기해봐라. 중원에서 밤에 홍도 낭자를 만날 때 홍생이 성천에 간 자치가 분명하고자, 홍생이라는 선비가 분명히 나한테서 떠나간다고 하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 홍생이 너라고 하니까, 내 앞에 있는 너라고 하니까 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봅시다. 홍생이 성천에 간 자치가 분명하고 이번은 유생이 안주에 간 일이 확실한데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어찌 그러한가? 자,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낭자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죄하여 말하기를 조그마한 천첩들이 하늘이 내신 대군자를 기망하올 때 무슨 깨를 아니 쓰겠습니까? 자, 다시 살짝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전에 네가 알던 그 두 남자다라고 말을 해도 이 순진한 이춘풍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속은 게 확실하다, 이제 그 얘기 해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그마한 천첩들이 하늘이 내신 대군자를 기망하올 때, 널 속이려고 하올 때 무슨 깨를 안 있었겠는가? 성천이나 안주에 간다고 하고 지척에 있은들, 자 어디에 간다라고 너한테 말하고 가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한들 서방님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어찌 알았겠으며 자고로 소인과 천인은 얕은 깨가 만사와
군자를 모함할 때 도리를 벗어난 악한 짓을 갖가지로 하는 법이었고 군자는 정직한 심정과 정대한 행세가 평생 거짓된 일과 사곡한 일, 뭔가 거짓된 깰은 아주 모르시니 어찌 요량했겠는가? 어찌 네가 알 수 있었겠는가? 다시 퉁칩시다. 군자는 항상 바른 길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쓴 속임수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갑시다. 자, 그런 거로 왕왕이 소인의 모함에 빠져도 요행으로 면할 궁리를 아니하나니. 누가? 군자들은 바른 길만 가기 때문에 소인들의 모함에 빠져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방님께 없어 천성이 고상하시고 부귀 번화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태어나서 28년 동안 정대한 성인의 책만 읽으셔서 정대한 마음과 정대한 일, 자, 바른 마음과 바른 일만 아시고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시니 어찌 건변, 술수, 사모, 기계, 속임수를 아시겠습니까? 맹자 말씀이 군자는 가가이기만 군자는 속기를 잘한다라고 하시니 첩들이 100가지 흉계를 어찌 측량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퉁쳐볼게요. 이거를 네가 속은 건 네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임수 때문에 그래. 너같이 바른 사람은 우리 같은 소인들의 속임수를 간파하기 힘들어. 다시 말해서 속은 것에 대해서 이춘풍이가 자기 탓을 할까봐 이런 식으로 첩들이 두 명의 여인이 자신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하고 전후 사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니까 이생이 다만 두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다시 꿇어 앉으면서 말하기를 도무지 학생의 공부가 차지 못한 이유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학생은 여기서 누구 가리키는 거냐면 이춘풍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조금 아는 척 해볼게요. 바로 위에서 기생들이 네가 속은 건 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잘 속여서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춘풍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나를 잘못된 깨로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렇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공부가 덜 된 연고이다. 누구를 원망할까? 자, 이렇게 속임수에 당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거죠.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 줄거리로 가죠. 기생 홍도와 유지연은 이생의 엄숙한 태도를 보고 그동안 그를 속인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을 한다. 이생은 두 낭자를 불러서 그들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꾸짖는 한편 앞으로 삶에 대한 두 낭자의 생각을 묻는다. 자, 이제 자신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해절했죠.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제 여자와의 관계도 알게 되고 풍류도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건 두 명의 그 기생과 논의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가볼게요. 이생이 사색을 내리고 자 뭔가 얼굴빛을 바꾸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두는 것은 내게 달렸거니와. 그렇죠. 니들을 버리고 내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아니면 여기 남아서 니들하고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두는 것은 내게 달렸거니와 만일 너희들과 100년을 함께 할 지경에는 만약에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평양에서 너희와 함께 산다면 너희 생각에 어찌하고자 하느냐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낭자가 꿇어서 고하여 말하기를 이왕 재상은 10,000번 죽어도 아쉽지 않사오나 하해 같은 후량되더 큰 덕으로 첩들을 거두신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산다면 첩들이 분골세신 분탕도화라도 사양치 않을 것이니 어떤 시련 고난도 사양치 않을 것이니 어찌 스스로 편안코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 바쳐서 너를 잘 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를 열심히 잘 모시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내 명색이 경악하던 선비로서 기생첩을 옆옆이 세고 들어가면서 요 말이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의역을 하겠습니다. 기생첩을 옆옆이 세고 들어간다는 말은 기생들을 데리고 기생들을 첩으로 데리고 너희 두 사람을 내가 첩으로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보시죠. 명색이 경악하던 선비인데 내가 기생첩을 옆옆이 세고 기생들을 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집으로 들어가면 한양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들어가면 우선 아우들의 모양이 어찌 될 것이며 자, 첫 번째
니들을 데리고 내가 한양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생들을 첩으로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우들의 모양이 어찌 될 것이며 또 퉁쳐서 말하면 아우들 보기, 내 동생들 보기에 내가 체면이 서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를 말할 거예요. 또 너희들을 데려다가 규중에 가두고 나는 도로 공부할 지경이면 그렇죠. 서울에 돌아가면 다시 선비로서의 어떤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옛날 양방댁에서는 여자가 함부로 밖에 나와 살 수가 없죠. 그냥 규방에 갇혀서 살게 될 텐데 니들을 그렇게 규방에 가둬놓고 나는 도로 공부를 할 상황이라면 너희들의 적막함은 고사하고 내 일도 쓸데없는 것이다. 공연히 19만 보탬이니 무슨 효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울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 볼 낯이 없고 가면 너희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 편함이 곧 나의 편함이니 좋은 도리로 의논하려 함이고 너희들을 겁주려 함이 아니다. 자, 너희들 편함이 나의 편함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생들은 어디 있어야 편해요? 평양에 있어야 편한 거죠. 니들이 편한 게 나도 편한 거야. 평양에 있는 게 나도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니들 편함이 곧 나의 편함이니 좋은 도리로 의논함인 것이고 너희를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옛날부터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이 이러한 연고로다. 자, 선비된 자는 참 속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둔왕자가 그제서야 안색이 화기가 돌아와 기쁜 빛이 돌아옵니다. 떠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있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화기가 돌아오겠죠. 돌아오고 공경하면서 말하기를 서방님 깨워서 은택을 드리우사 은혜를 베푸사 첩들의 중죄를 용서하시고 천금 같은 귀하신 몸이 친히 왕림하실 지경에는 자 우리 평양에 계속 계신다면 첩들의 재물이 수천석이 오니 자 얘들이 재물이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재물이 수천석이 오니 무슨 도리를 못하겠습니까? 좋은 대로 주설하올 터이니 일동일정 모든 거동을 서방님께 여쭈어 하올 것이거니와 우선 압경이나 합사이다. 자, 압경이 마음을 누른다라고 돼 있죠. 보통 이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제 골치 아픈 얘기 그만하고 잠깐 술이나 마십시다. 이생이 말하기를 오죽 못난 놈이 무당의 서방이 될 것이며 여간 잡놈이 기생의 모가비가 되겠는가. 요거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자조하고 있는 거죠. 선비로서 고결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두 명의 기생을 거느리고 기생의 모가비 기생의 우두머리가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야. 자기 수를 자책하고 자제하는 표현, 자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대로 하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뒤에 이야기는 그 뒤에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미리 잠깐 살짝 언급을 한다 그러면 요 뒤에 남아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 기생들과 함께 이 춘풍이가 교방을 차리게 돼요. 교방은 그 기생을 가리키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댄스도 가리키고요, 싱잉도 가리키고, 랩도 가리키고 뭐 그런 거 있지, 그제? 그러면서 그 기생들한테 단순하게 풍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학문까지도 가르치는 그런 교방을 차려서 운영하는 게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지문 내용을 봤죠, 그죠? 처음 볼 때 좀 막막했을 텐데 좀 거칠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적인 전체 가이드는 잡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빨리 한번 가봅시다. 1번 전후 사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옳은 거. 1번 둔왕자는 이생을 산 위로 유인하기 위해 선녀인 척해서 우리가 아까 속객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걸 속에 직접적으로 뭐 선녀 이딴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부분 속객을 희롱한다 그 말을 통해서 이게 선계에서의 이야기구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랬죠. 답은 일단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볼게요. 둔왕자는 이생과 잠시 이별하여 이생과 이별하여 각각 선천과 안주에 다녀온 게 아니고요. 남자로 변장했을 때 선천과 안주에 다녀오는 척 한 거죠. 그죠? 그 다음 3번 둔왕자는 이생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생의 다른 문생들과 경쟁한 게 아니라 이생의 문생으로 위장해서 이생 밑으로 들어간 거죠. 자, 4번 둔왕자는 모함을 당한 이생을 돕기 위해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부분에서 이생이 모함당한 이야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 5번 둔왕자는 과거 이생에게 죄를 짓고 용서받은 적이 있지만 다시 죄를 자 과거에 죄를 지었어. 이생을 속인 게 과거에 죄를 진 거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용서받은 적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 용서받을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넘어갑니다. 2번 보기는 윗글의 앞뒤 내용을 정리한 거다. 이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앞에 내용 첫 번째. 이생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부귀공명의 뜻을 두지 않고 여색을 멀리하여 학문에 전념한다. 아까 선생이 관념적 도학자라는 말을 썼어요. 자, 두 번째. 홍도와 유지연은 이름 나오네요. 평안도의 유명한 기생으로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이상적 남성을 찾아 한양에 간다. 자, 한양에 간 목적이 나왔고요. 세 번째, 홍류 두 여자는 이생을 보고 그가 자신들이 찾던 이상적 남성이라고 판단을 한다. 뒤에 내용, 이후에 이생은 도학자의 삶을 버리고 홍류 두 여자와 함께 평양에 남아서 대규모의 교방, 자, 아까 얘기했었죠? 기생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대규모의 교방을 운영하면서 학식과 덕을 바탕으로 교방 문화의 격을 높인다. 이것도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어요. 기생들한테 학문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생이 모함을 당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함을 당해서 기양을 가고 교방은 폐쇄가 된다. 무고함이 밝혀져 기양에서 풀려난 이생은 여생을 홍류 두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홍도와 유지연이 지닌 수천석의 재물은 이생이 평양에서 교방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겠군. 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자, 2번 합시다. 홍도와 유지연이 이생에게 휼게 어떤 속임수를 사용한 까닭은 그를 자신들의 반려자로 삼기 위해서였겠군. 전반부 이야기에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이생이 도학자로서 성인의 책만 읽고 정대한 마음만 알고자 했던 것은 도학자의 삶을 버린 이후에도 긍정적 작용. 아까 거기서 도학자의 삶을 버린 이후가 교방을 차린 그 시점이죠. 교방을 차렸을 때 거기서 격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이전에 읽었던 책이나 학문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4번. 이생이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을 언급한 까닭은 자신이 홍도와 유지연이 찾던 이상적 남성이 아니라고, 아무 상관없고요. 속기를 잘하는 선비의 모습을 얘기하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 지금 교방의 우두머리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자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상적 남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이생이 아우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홍도와 유지연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그가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양으로 가지 않고 평양에 남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넘어갑시다. 3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이거는 답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디귿이 뭐냐면 엎드려 삼가 바라건대 대군자 서방님께서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했던 흉계를 다 밝히고 이제 사실을 밝힌 다음에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3번을 보시면 자신이 감추고 있던 사실을 상대방에게 들킨다라는 건 감추고 있다가 원치 않게 알려지는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들킨 게 아니고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켰다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회절 소설은 뚜렷한 도덕관을 지닌 상층 남성이 아름답고 영리한 기녀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깨뜨리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속이는 자로서 기녀가 상층 남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작품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와 기녀의 신분을 감추고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경우. 자, 우리가 지금 본 게 이런 케이스겠죠? 속임을 당하는 자로서 상층 남성의 도덕적인 신념은 타인의 의도가 작용해서 깨뜨려지기도 하고 자신의 취약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며 타인의 의도와 자신의 취약성이 함께 작용해서 훼손되기도 한다. 해절의 결과로 상층 남성은 대부분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게 좀 잘 보셔야 돼요. 회절의 결과로서 상층 남성이 대부분은 도덕적 위선이 드러나서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나중에 이춘풍전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좀 달라요. 이 글은 회절을 경험한 후에 간념적 가치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자, 아까 한양에서 이춘풍의 캐릭터가 간념적 도학자라고 불렀죠. 간념적 가치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보다 유연한 인식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평가해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현실과 도외시된 삶을 살다가 현실의 문제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유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글 속에서 등장하는 이춘풍은 비록 자신의 신념과 절개를 버렸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보기에만 다른 부분은 됐고요.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은 이 글이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조롱이 심하구나라는 발언에서 속이는 자의 속임수가 성공하여 속임을 당하는 자가 이춘풍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격화되어서 이춘풍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격화되었다 아니죠. 자, 조롱이 심하구나. 자, 자신의 그 두 여자가 고백한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나를 속이는 거지, 놀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속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앞에 보기를 봤더니 이 글 속에